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자, 지혜스토리 세 번째는 기술적 보철입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대중적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체가 상실되거나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부분을 인공적으로 좀 대체하는 장치, 그거를 보철물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뭐 틀니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치과 보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스티글러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기술적 보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점차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 주관적인 안목에서 보는 겁니다. 책을 읽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노트라고 하는 곳에 펜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필기를 하고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노트에 펜을 가지고 정리하는 모습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패드라든지 스마트한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보지만 보기만 하지 이렇게 메모를 하는 모습들은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하는 모습, 심지어는 강의실에 먼저 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좀 인사하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디지털 시대이니까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디지털 시대에도 책 읽는 것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은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꼰대적인 사고인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괜찮은 건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오늘 하루 당신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사용한 게 정말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마트폰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나의 기억, 나의 지식, 나의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담고 있는 나의 내부에 있는 뇌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 있는 뇌야. 이렇게 표현한 정의를 받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술에게 의존하는 나야. 그런 정의도 있었고, 나의 외부에 있는 장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도 봤습니다. 정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정말로 이제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한 도구들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좀 대세가 된 것 같고, 생성형 AI로 탐색하고 정리해서 한 것이 정말 나의 내분비계에 있는 두뇌에서 처리한 거야? 아니면 나 없이 그냥 손가락만 사용해서 한 건 아니야?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원래 좀 결핍과 불완전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특정한 본능이라든지 신체적인 완성도가 좀 결핍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완전한 존재를 꿈꾸고 있고 완전한 존재로 이동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나 자체로는 안 되니까 이 완전한 충족된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어떤 에피소드를 경험을 했고 나 이거 꼭 기억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나의 의식 속에 나의 뇌 분비계에 있는 뇌에 그것을 되새김질 한다든지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충격적인 것과 결합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의 다이어리에 노트에 좀 기록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바로 이제 2차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방식을 넘어서서 3차적인 방식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가 인간의 기억, 인간의 경험, 인간의 학습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나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되면 시간이 되면 공유도 하고 요게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차적인 기억 방법일 겁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붙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장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돌 도끼를 사용할 때는 손의 힘이 동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 도끼를 사용해서 손의 힘을 보강하는 보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도끼가 현대 사회는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은 나의 기억 혹은 나의 계산 능력을 보강하고 있는 보철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마트폰으로 나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도 접근하게 되었고 경험도 공유하게 되었고 뭔가 새로운 것들도 계속 이렇게 학습이 가능해졌어. 그 기술적 보철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너무 신나게 너무 재미나고 그러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도 하는데 이 스마트한 도구라고 하는 이 기술적 보철이 정말 나의 캐파를 확장시키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제가 볼 때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진짜 능력은 오히려 더 다운시키고 있다는 거, 감소되고 있다는 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건 되게 수월해졌어. 그런데 우리는 길을 기억해야 되는 기억력,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약화되기 시작했고 자동 번역기가 생성이 되면서 누군가하고 소통은 편리해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언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언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건 단순하게 언어 학습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관계를 맺는 능력이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우리는 간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나를 업그레이드한 거 맞아? 이런 의문입니다. 자, SNS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일상이 피로해지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또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면서 나는 열등해지고 아니면 우월해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경험을 했어. 내가 뭔가를 사용했다라면 내 능력이 더 단단해지고 확장되고 강화돼야 되는데, 역으로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한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의심하고 회의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능력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기술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기술을 단순하게 삶에서 이제 편의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이제는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덧붙이고 확장시키는 것이지, 내가 이 스마트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하기 이전이나 사용한 이후에 별반 나는 아무런 성장이 안 됐다, 확장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한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글러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기술을 잘 사용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거를 기술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간 스스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가 제안한 기준을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일단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기술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폼 컨텐츠를 본다든지 자극적인 정보는 인간의 기억의 단기 기억은 활성화시키지만 깊이 있는 사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간과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볼 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봤으면 좋겠고, 15분 미만의 컨텐츠보다는 15분, 30분 이상의 컨텐츠를 좀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갖고 좀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 수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다른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좀 자료들을 탐색해서 능동적으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을 관심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의 능력이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은 이게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로 하여금 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의 대체품으로서 스마트한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스마트한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좀 더 넓히는 거, 성장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거, 그런 개념으로 기술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되겠습니다.